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탐구 생활이라고 잘 아시죠? 코스피가 1820선에 탐구를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일단 하락 출발을 했었고 지금도 낙폭을 또 살짝 다시 키우는 양상인데 그래도 정확히 1820에 있습니다. 1810선 후반대에도 꽤 오래 머물렀었는데 말이죠. 외국인이 타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소폭 사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기관 펀드 환매 압력에 짓눌린 투시권의 매도도 반대편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아침이고요. 자, 지금 이 시각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외국인이 100억 조금 못되게 사는 규모로 순매수 규모가 살짝 아주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파는 것으로 순매도로 전환하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자, 개인들은 70억가량 팔고 있고 기관도 순매수 규모가 상당히 작게 지금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양시장 모두 다 팔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쪽의 매도폭이 역시 오늘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기관들이 그래도 외국인보다는 조금 더 코스닥을 사준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오늘 개인만 선물을 매도합니다. 외국인하고 같이 팔다가 외국인들이 일단 현물 사는 규모를 줄이면서 선물 쪽에 사는 규모를 조금 늘려잡는 듯한 그런 포지션 변화가 나타나고 있네요. 비차익도 오늘은 매수 후에 함께 좀 기록을 하면서 프로그램 쪽은 아직까지 괜찮은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관건인데 이 규모가 어째 오늘은 좀 탐탁치가 못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정확히 1820, 오늘 코스닥은 홀로 플러스로 출발해서 아직까지 플러스가 유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설이 가장 괜찮네요. 당장 GS건설, 지금 수주 얘기가 들립니다. 오만에서 화력발전소 2건 따냈다라는 얘기 있는데 오늘 1.6% 상승 중이고 대림산업도 2.5% 가까이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역시 1% 가까이나 오르면서 건설 대형주들 움직임 괜찮네요. 오늘 업종 중에서 가장 탄력 있는 이쪽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추석 앞두고 있죠. 신세계 때문에 추석 접수 효과 노리고 2.3% 급등합니다. 60만 5천 원. 하지만 롯데쇼핑은 1% 가까이 내리는 양상이고 현대백화점은 다시금 0.7%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자, 기계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인데요. 당장 두산중공업이 이제 8만 원 안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8만 800원이고요. 오늘 당장 어제 종가보다 딱 800원 더 올랐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어제 또 급하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한 2% 정도 자연스럽게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어제 더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한 주당 50원 정도 빠지지 않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STX 엔진도 최근 들어 기계 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라고 하겠는데요. 오늘 역시 주당 550원 1.7% 올라서 32,000원대 중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운수 창고 쪽으로 한번 가보죠. 역시 해운주가 많이 끼어있는 그런 섹터가 되겠는데요. 대한항공도 역시 추석에 또 여행 많이 떠난다고 하죠. 7만 한 500원 정도. 아시아나 항공도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자, STX 펜오션은 한 1% 가까이 내리는 중이고요. 아시아나 항공도 역시 플러스가 들어오네요. 해운주들도 오늘도 역시 조금 빠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미 아주 작은 저가주들은 가격 잠폭까지도 어제와 비슷한 분위기 연출하는 종목도 있어 보이고요. 음식료 쪽도 오늘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음식료 쪽이 이 유통 쪽하고 조금 힘을 내는 그런 양상인데요. 당장 오리온이 2% 급등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CJ제일제당도 1%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하이트맥주는 오늘 보합권 정도인데요. 자, 좀 약한 쪽은요. 운수 장비 쪽입니다. 많이 올랐었던 자동차 조선에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그런 날인데요. 현대중공업이 당장 30만 원 깨지 않았지만 1.6% 조정 받고 있고요. 미포조선도 아주 약하지만 주당 1,000원은 빠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16만 원까지 어제 장중에 찍었으니까 분명 피곤도 할 겁니다. 15만 5천 원, 오늘 주당 3천 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먼저 빠지고 쉬었었던 만도의 1% 반등이 나와주는 의미 있는 날이겠고요. 현대모비스도 1% 정도 조정을 받지만 이렇듯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일제히 다 빠지는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이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양상, 먼저 쉰 종목이 올라오는 양상. 오늘은 기아차도 역시 함께 좀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 일단 대형주들은 조금 하락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철강금속 쪽 평균적으로 1% 하락 중인데요. 포스코가 한 1% 가까이 일단 빠지면서 52만 원은 깨진 상황이고요. 현대제철의 낙폭이 오늘 좀 있습니다. 3% 급락하네요. 11만 3천 원. 화학만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OCI도 한 1% 정도 내립니다. 자, 무엇보다 LG화학이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3% 급락해 32만 5천 원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SK에너지도 1% 조정, 호남석유도 오늘은 약보합 정도인데 효성이 지금까지 글쎄요. 또 꽤 움직였었는데 오늘 3.6%나 급등합니다. 사는 주체가 역시 기관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당 4천 원 오르네요.
자,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일단 코스피는 조금 숨을 죽이는 그런 모습인데, 뉴욕에서 이렇다 할 재료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일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지수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 투신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약간 투자 심리는 여전히 좀 1800 밑에 있는 업종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뭐 양호한 그냥 쉬어가기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4일 동안 지금 매수한 게 2조 1000억입니다. 그런데 투신에서 10거래일 연속 매도세인데 1조 85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신에서 특히 I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일부 업종 중심으로 좀 집중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완연하게 개선되어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지수가 일단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또 고객 예탁금도 최근에 보시면 아직까지 14조 돌파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좀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6조 중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호한 눌림목 과정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펀드 자금이 순유출 지금 9일 연속 순유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투신에서 이런 펀드 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결국 랩과 그 자문사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지수 저항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진짜 저항은 결국 이제 1800 후반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외국인들과 수급 대결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글로벌 매크로 지표가 호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머징 증시 강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들어서 한국 외에도 뭐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인도, 뭐 필리핀, 싱가포르 같은 지수가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도 뭐 칠레, 페루, 콜롬비아 같은 그동안 이전에 자원부국이나 브릭스 쪽으로 부각되지 못했었던 그런 이머징 국가들이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달러 약세 현상에 대해서 이머징 증시로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10월 정도가 되면은 그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10월에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보통 1년을 기저로 해가지고 돌아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지금 경기 선행 지수 발표를 앞두고 아마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업종 순환매가 도는 걸 보시면 조선철강 그리고 자동차, 기계, 유통 뭐 이 정도로 한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끼고 있는 업종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순환매에 또 동참하지 못하면은 지수는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들 또 3분기 실적 호전주들 중심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현재는 맞는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3분기 실적 얘기가 또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주 싼 그런 풍부한 유동성, 외국인들이 그 돈을 바탕으로 사주는 가운데 펀드 환매에 따른 압력은 조금 그 걱정은 덜 해도 되겠다. 어떤 식으로든 그 돈이 환매한다고 해도 지금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기운을 갖고 또한 중국주의 순환매도 역시 그 안에 분명 동참을 좀 해봐야겠다 싶은데요. 전략이나 구체적인 종목 듣기 이전에 어제 그렇게 많이 외국인들이 또 사줬던 그 종목을 많이 산 순서대로 한 5개 정도만 보여주시죠. 예, 일단 코스피 외국인 상위 종목을 보시면 여전히 현대차는 계속해서 사는 모습인데요. 39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또 KB금융을 29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280억, LG화학 276억, 신한지주 270억 정도 매수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과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IT 업종은 일단 상위 업종들은 대부분 여전히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매도세가 여전히 좀 꺾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두산중공업을 430억 매수를 했고요. 좀 특징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370억 바닥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212억, LG 디스플레이도 182억, 두산인프라코어 181억 정도 매수했는데요. 일부 IT 종목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에 매수가 들어왔고 기계업종에 대해서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매수가 특징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일단은 서울반도체가 양매수 1위였습니다. 외국인이 60억 매수, 서울 그 기관에서 77억 매수했는데 오늘도 이제 IT 종목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실적 이야기들이 조금 일부 종목들은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조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서울반도체 쪽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이외에 성균강전투자, 실리콘웍스,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실적주들이 조금 25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에서 특히 어제
그 피팅 업체들과 풍력 업체들이 시세가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청광밴드 64억, 태웅 60억, 그리고 태광 36억으로 사면서 조선 업체들의 강세에 이어서 이런 후발 업종 개념으로 기자재 업체들과 피팅 업체들까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순매도는 보여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 한 상위 그야말로 한 5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간 게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LED 쪽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거의 다 개인들이 사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바닥이라고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IT주 오늘 뭐 일부 좋은 리포트도 몇 종목에 대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어제 기관이 순매수 한 2위 정도 규모로 하이닉스를 사준 것도 오래간만이고 참 인상적이다 얘기하셨는데 이제 IT주 반등을 실질적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겁니까? IT가 일단 반등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일단은 최근에 빠졌었던 게 공매도도 있었지만 일부 투신과 자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11월, 10월을 보면서 미리 좀 포트를 채우기 위해서 일정 부분 좀 투매성 심리를 유도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요. 네.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이제 IT가 결국 2달 동안 눌려 있었던 이유가 미국 소비 지표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이었는데 어제 IT가 올라왔었던 신호를 보시면 어제 전일 미국에서 소매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그 17일 날 이제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요. 이것마저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IT가 조금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조건만 충족해서는 안 되고 이제 약간은 이제 공매도가 좀 집중되었었던 그리고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이제 IT가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처음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종목들이 향후에 IT 업종의 좀 그 핵심 그 주로서 선행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종목에 대한 기관의 수급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그런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오픈을 해 놓으시고요. 다만 이제 매물이 워낙 악성 매물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반등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IT 반등 조건, 기관의 매도가 좀 없어져야 되고 미국 쪽의 지표가 좀 더 개선돼야 되고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것이 조금은 더 거쳐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IT주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았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한국 타이어 얘기하시면서 또 그에 앞서선 기아차, 자동차 관련한 얘기를 쭉 하셨었는데 예. 오늘도 설마 자동차 종목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오늘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따라가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고요. 예, 오늘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기계업종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그 철강주들과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 대비해서 여전히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산그룹주들에 대한 그런 그룹 리스크가 좀 강했었는데 어제 두산중공업 전일 기관 매수 430억으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좀 올라온 측면이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여전히 기계업종 순환매성 수급은 유입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 뭐 오늘 약간 좀 음봉이 나오고 있긴 한데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여기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게 기관의 매수입니다. 기관 수급이 꾸준히 바닥에서 유입이 되고 있고 빨간 선으로 표시되는 외국인들 물량들도 2달 동안 지금 꾸준히 지켜주고 매도세가 안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내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 중반 나오는데 내년에 6천억 정도까지 뜁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9월 달부터 이제 원자력 모멘텀이 11월 초에 있는 그 G10을 앞두고 이제 최근에 스마트 그리드랑 원자력주들이 조금씩 선매수성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테마성으로 봤을 때도 가을에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수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현재 8만 원이 중요한 좀 지지선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8만 원 이하에서는 일단 좀 매수 접근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연말에 또 자회사 두산엔진이 상장을 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뭐 그룹의
뭐 재무적인 리스크만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순환매가 쭉쭉쭉 돌아가는 와중에 중국 관련된 여러 섹터가 있죠. 그중에서도 기계, 그중에서도 두산중공업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전략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미국 쪽에서도 챙겨야 될 지표가 좀 있다고 날짜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끝으로 아까 그 날짜 뭐였더라 하고 놓치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테니까 메모하실 수 있도록 조금 요목조목 얘기를 좀 모아주십시오. 예, 뭐 일단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까지만큼은 이제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좋은데요. 네. 워낙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IT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 소비 지표의 회복이 중요한데 어제 발표됐던 소매 판매 지표는 좋게 나와줬고 네. 17일날 미시간 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이게 조금 예상치보다 상회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바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IT 업종 약화된 그런 심리가 추가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지수가 조금 쉬더라도 투신의 지수가 새로운 구간으로 갈수록 투신의 매도는 어쩔 수 없이 펀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좀 보시고, 다만 펀드 매물이 나와도 그 자금이 결국은 지금 랩과 자문사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 현상은 계속됩니다. 다만 자문사나 랩 종목들 특징이 이제 지수 업종을 올리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 중심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 네. 때문에 양극화 장세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종목의 초이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그런 베이시스 강세로 유발해서 차익 매수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800 중후반까지는 뭐 급하게 오르지 않더라도 지금 주도주 심리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투신의 집중 매도와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에 대한 부담감은 나중에 1800 중후반 이상 1900 정도 갔을 때 그때 좀 본격적으로 본 게임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홀딩을 해 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펀드 환매에 따른 압력, 또 지수가 못 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짜 싸움은 1800 후반에서 펼쳐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앞서서도 하셨는데 오늘 또 정리 코멘트에서도 해주셨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에 있는 장혁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가 좀 올라왔을까요? 네, 더 빠졌네요. 1819포인트, 역시 20포인트가 살짝 깨지는, 외국인들이 80억 정도만 사고 있는 중이고 기관이 좀 사주고 있긴 한데, 역시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만 잘 쳐다보시면 지수는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주 조금 더 채워서 풍성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요즘 IPO가 관심이라서요. 오늘 또 새롭게 얼굴 내민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고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KTCS는 상장 첫날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TCS는 공모가 2,600원보다 높은 3,055원의 거래가 시작됐지만 5% 이상 떨어지며 2,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KTCS는 114 번호 안내 서비스와 KT 계열사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NC소프트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 속에 3%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NC소프트의 신작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과 길드워 2 등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8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NC소프트가 최근 3분기 실적 우려에 주가가 부진했지만 실적 기반 자체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트루아워가 합병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10%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요. 트루아워는 어제 자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한 주주의 반대 의사 표명으로 익스펜과의 합병이 취소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파트론은 올 3분기 실적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분석에 5% 이상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증권은 삼성전자 휴대폰 출하량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파트론의 부품 납품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1820이 깨져 있는데요. 자, 지금 앞서서 얘기를 들은 바와 같이 중국주 어둠에 내 종목이 있지 않으면
사실 딱히 지금 상승의 그 달콤한 맛을 보기가 조금 어려운 장입니다. 소외되면 끝까지 소외되는 IT 쪽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자,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추스리고 전략을 다시금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이 1820선 언저리까지 올라온 시점에서 앞으로 지수 전망과 업종별 전략은 어떻게 세우라고 주문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 리포트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우증권은 운수장비와 철강, 건설 등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의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가운데 미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 따라 달러 캐리 트레이드 여건이 지속돼 당분간 외국인 자금이 이머징 증시로 흘러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국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지만 더블딥까지 악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기관의 경우 코스피 지수 1800선 이상에서 펀드 환매가 계속되는 부분은 부담이지만 연기금을 비롯한 증권, 보험, 은행 등 기타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긍정적이면서 3, 4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진 만큼 실적도 좋아지는 종목에 관심 가질 것을 조언했습니다. 신영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1800선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박스권 형태의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저금리 규조가 유지돼 유동성에 의한 수급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강력한 상승장이 아닌 지수 하단이 높아진 박스권 장세로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낮고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종목 위주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현대모비스와 LG화학, 현대제철 등을 유망주로 꼽았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 업종에 주목하라 이런 주문도 있었던 것 같고 아직까지 1800 돌파했지만 여전히 박스권 매매를 하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스권이란 단어 끝까지 쫓아오는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리포트 요약까지 해주신 분은 설윤재신문 증권부에 있는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8분입니다. 10시가 조금 못 되고 있는데요. 약 한 5분 정도 뒤에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혹은 사고 싶은 혹은 이미 샀지만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하는 그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화번호 고지 드리면요. 02-3153-2611번이면 됩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양화 시작께서 시원한 해답 주실 거예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관심 종목 체크 먼저 하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함께 주셨던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께서는요. 오늘 하이닉스 종목을 개장하기 전에 들고 나오셨거든요. 네, 하이닉스 2만 원대 지지는 이제 좀 믿어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디램 글로벌 업체 가운데서도 펀더멘털상 가장 양호한 것이 하이닉스다. 그리고 하이닉스 경기에 대해서 우려 많이 하지만 현금 자산도 굉장히 풍부한 것이 하이닉스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앞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걱정은 조금 있지만 역시 계속해서 재무구조, 순차입금은 줄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도 4분기 쪽으로 갈수록 아마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실적 우려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하반기 경기 둔화에 따른 실적 우려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에서는 이제 먼저 들어가 사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하이닉스 하지만 짧게 또한 손절을 2만 원의 앞에 숫자 2를 못 보게 되면 짧게 끊어서 나와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신 하이닉스는 앞으로 손절 가격도 꼭 메모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매입가는 역시 2만 원대 정도로 보셨는데 현재 가격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2만 1,050원으로 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올라오는 날인 것 같은데요. 매수 가격을 2만 500원으로 보셨거든요. 지금 2만 1,000원 살짝 넘었는데 뭐 예상하셨던 매입가보다 500원 정도만 그런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가 다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뭐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500원 정도는 뭐 충분히 좀 위쪽에서 사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에서 오늘 지지 한번 다시 확인이 됐고 올해 2만 1,000원대를 오늘 터치하는 조금은 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것도 같네요. 자, 하이닉스 단기적인 목표가를 24,000원. 이렇게 8월 초 접어들기 전에 높았던 가격 정도로 보시는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만 원이 깨지자마자인 19,500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스를 보는 투자매매기라는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에 있는 최건영 실장이 언급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소비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그 수혜주는 이라는 이런 뉴스 헤드라인을 갖고 나오셨는데요. 역시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라고 하면 역시 우리가 화장품 여러 가지 꼽지만 오늘 아모레퍼시픽하고 오리온을 들고 나오셨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이미 외국인들의 매수에서 사랑을 좀 받았다가 또 그들의 매도에 의해서 약간 조정을 이미 끝내고 다시금 재차 반등하는 그런 국면에 있죠. 자, 아모레퍼시픽 중국 쪽의 그 화장품 시장 규모만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는데요. 예상 매수 가격이 어제 종가 자리는 114만 2천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비싼 그야말로 황제주이긴 한데 일단 가격이라도 보자고요. 자, 오늘 11만 3,500원으로 어제보다 더 낮게 조금 빠지네요. 지금 11만 3,500원, 6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11만 4,000원 정도에서 사면 좋지 않을까 하셨는데요. 어제 종가보다 더 빠지면서 오히려 여력이 좀 되신다면 사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전문가가 불렀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지금 잘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음봉은 또 아니거든요.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10% 지난 최고점을 조금 돌파하는 자리인 125만 원대도 넘긴 125만 4천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손절 가격은 역시 대형주, 황제주이니만큼 빠지면 급격하게 트렌드 자체가 하락 트렌드로 바뀔 수 있다라면 아래쪽으로 5%인 100만 8천 원대, 108만 한 3천 원대 정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고요. 네, 계속해서 오리온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재밌는 기사도 얼마 전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중국 사람이 한 사람당 초코파이 한 개씩만 먹어도 그게 어디냐. 그 바로 초코파이 파는 회사가 오리온이죠. 지금 중국에서 그 인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오리온의 어제 종가가 38만 원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오리온의 차트가 지금 이제 막 돌아 나갈 수 있는 오히려 더 반등이 기대되는 차트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예상 매수가는 어제 종가 자리인 37만 9천 원 불러주셨는데 오늘 오리온이 힘이 좋다 말씀드렸었죠. 아까 제 기억으로는 2% 급등 중이었는데 지금 또 그 상승폭이 혹시 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죠. 네, 39만 원까지 올라오네요. 지금 2.9% 급등 중입니다. 오리온. 아침에 제가 차트를 오히려 좀 걱정했었는데 역시나 전문가의 시각은 다르네요. 최근에 실장님께서 오히려 이런 것은 더 강력하게 돌아나갈 신호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주 꽤 괜찮은 길이의 양봉이 나와주면서 39만 원을 뚫습니다. 목표 가격을 한 41만 원 중반 정도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미 아침에 너무 많이 오릅니다. 하지만 목표 가격까지는 또 조금 거리가 있어서 사고도 싶은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살짝 싼 오리온. 왠지 좀 친근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좀 걸어서 가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예견을 하셨던 대로 오리온이 정말 또 급등 중인데 지금 잡기는 조금 부담스러운지요? 39만 1천 원인데요. 39만 원에 매수를 하셔도 되겠어요. 이 대형주는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젠틀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얌전하게 해서 얌전하게 앉아 있다가 39만 원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게 돌린 거거든요. 네. 최근에 흐름이 이제 43만 500원에서 쭉 흘러내리다가 어제 이제 살짝 밑꼬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아주 좀 치밀하게 보시면은 이게 터닝 포인트다라는 것을 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39만 원에 잡으시고 목표 가격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 그 수준으로 하시면서 또 차트상으로는 볼벤 상단 저항선이 이렇게 보시니까 42만 1천 원, 한 42만 원, 43만 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일단 기술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목표 가격 10% 정도 말씀드린 가격, 그 수준 그것보다 조금 위에지만 하여튼 42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리온 아까 아침에는 어제가 또 어제까지는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 38만 원 정도 조금 못된 자리에서 잡아보자 하셨지만 오늘 급등하는 와중에 지금 막 TV를 켜신 분들은요. 오리온이라는 종목 사고 싶었다 생각하신다면 39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셔서 42만 원까지 한번 목표 수익률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의견 감사합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1818포인트.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이 필요하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이 시간쯤 함께 하시는 분이죠.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양환 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서 힘차게 오늘 상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두산 인프라코요. 아, 예. 이거 어제 기분 좋으셨죠? 예. 예,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2750원요. 22,750원. 지금 예. 22,400원 정도 되고, 오늘 22,700원까지도 갔었는데, 주당 2,000원 가까이 이익이세요. 지금 몇 %나 물량을 갖고 계십니까? 한 25%요. 한 25% 정도. 25%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는 최근에 요 며칠 전에 사신 거 맞나요? 예, 한 4일 정도. 한 4, 5일 정도요. 네. 중국주라고 해서 사신 거 맞습니까? 예, 중국 수혜주라고 샀어요. 예. 그러면은 한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가격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저 한 25,000원 정도 바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좀 알려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지금 잘 사셔서 중국주 가운데 하나고 순항을 하고 있는데 어디쯤에서 이 배를 멈추게 해야 되는지. 네, 두산 인프라코 중국 관련주 맞습니다. 중국 건설 경기의 어떤 수혜주죠. 그리고 중국이 사실은 아직까지 건설 경기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개발할 부분은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 지금 이제 분석적으로 나오면은 중국이 향후적으로 한 50년간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참 어제 급등을 했죠. 급등 이후에 오늘 조정은 이런 조정은 조정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정을 만약에 받으면은 21,600원까지 조정이 온다고 치더라도 다시 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는 제가 우리 시청자께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상담을 한 종목인데요. 네. 제가 25,000원까지 보라고 그랬죠. 25,000원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 25,000원을 돌파한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내년 초까지 보면은 한 3만 원에서 길게는 3만 원, 한 5천까지 보는데 지금 추세에다가 21,000원짜리 그러니까 21,000원, 21,600원짜리만 안 깨면은 들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난 부분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좀 밑으로 봅시다. 21,000원 정도 보시고요. 21,000원 정도만 계시면은 일단 들고 계시고 상방 쪽으로는 1차적으로는 25,000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3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상하셨던 25,000원은 무난하게 일단 1차 목표가로 얘기를 하셨고요. 더 이상은 3만 원, 35,000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25,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가 되겠고요. 순절 가격으로 흔히들 얘기하는 것은 21,000원짜리, 21,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는 1차적으로 25,000원 보면서 쭉 들고 간다, 홀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모멘텀이 아주 강력할 것 같은데 중국 경기 선행지수마저 반등을 한다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도 꽤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 밝은 분들의 목소리는 다 그 뒤에 수익이라는 공통적인 요인들이 있더군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한번 상담 전화도 연결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가 많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고민이 아니라 좀 콜마를 한번 사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한국 콜마요? 예. 지금 사도 괜찮을 것인가? 예, 그래요. 역시 이제 중국주이고 화장품 해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건 대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주당 지금 오늘 8,7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 며칠 엊그제 9,4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최근 들어 한 몇 달 내 거의 연중 최고치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높은 가격이긴 하거든요. 지금 8,000원대나 9,000원 조금 못 돼서 산다면은 만약에 얼마까지 수익을 보고 싶으신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제TV를 제가 도상 보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지금 또 질문을 해야지. 이제 일단 샀다고 보면은 네. 또 전화해서 또 질문을 해야죠.
아, 예. 그래요.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살 종목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면 나중에 산 다음에 그 가격은 차후에 또 전화를 거시겠다. 예, 이런 말씀인 것도 같은데. 그래요. 중국 화장품주 한국콜마 사고는 싶은데 많이 올랐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듯. 예. 지금 사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신고가 내고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죠. 물론 뭐 바로 또 반등도 가능하겠지만은 사실은 신고가 이후의 조정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8,000원대 지지가 나오면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8,000원대에서 만약에 잡으셔가지고 조금 깊게 보신다면은 한 7,000원대 손절 가격으로 보시고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손절 가격을 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00원대까지 조정이 안 준다. 네. 안 준다고 해서 바로 뛴다고 생각해서 바로 잡으시면은 또 신고가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조정 아니면은 내지는 바로 뛸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올라가는 순서에 따라서 조금 쉬어갈 것이다. 아니면 횡보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면요. 이 선입니다. 8,400원 선에 한번 만약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8,400원 떨어지신다면은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8,000원 선은 마지노 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8,000원 선 구간을 한번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까지 보는데요. 당장은 목표가에 도달하기는 좀 힘들어도 이 종목이 가려면은 지금 기관들이 매도가 좀 멈춰진 시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최근에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 반면에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매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대까지 지지 여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8,000원까지 딱 와서 지지가 싹 되면 좋은데 중간에 8,400원 정도에서 더 안 빠질 것 같아서 사고 싶은 굉장히 애매한 자리가 나오면 어떡하죠? 네, 박스권을 흐른다면은 8,400, 1차적으로 8,400원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서도 한번 매수를 분할 매수로 한 10% 정도 들어가시고 네. 또 좀 더 떨어진다면 8,000원 선에서 한번 매수.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를 한다면 손절가 드린다면 7,000원 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큰 손실이 나지 않고 네. 하방 쪽으로는 7,000원, 상방 쪽으로는 12,000원 정도 보시면서 그렇게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 자 7,000원이 일단 한국콜마라는 종목이 깨지지 않는 대전제 하에서 8,000원과 8,400원 정도, 지금 8,700원 정도인데요. 약간 조정이 나오면은 한 번 사고 두 번째 좀 더 사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모든 보따리를 다 풀지 마시고 두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분할로 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8,000원대 한 번, 그리고 8,400원대 한 번. 물론 8,400원대 먼저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로 한국콜마 한번 사보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로 한번 기대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국콜마 일단 매수 관점을 얘기를 하긴 하시는데 가격은 조금 이따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예. 에블CNC도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한국콜마를 사고 싶어서 여쭤보시니까 제가 이 추가 질문은 따로 안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를 한번 이어서 받아보죠. 02-3153-2611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방금 보신 것처럼 예, 궁금증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아유,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목 지금 들고 계신 거 상담받고 싶으신 거죠? 네네. 네, 종목명이 어떻게 됩니까? CJ를 가서 샀는데요. 네, 지난주에. 예, 근데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 네, 내가 9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샀거든요. 네. 근데 그 산 뒤로부터 계속 뭐길래 상담 좀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근데 오늘서 연결이 됐는데,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이때 사셨을 때 뭐 때문에 사신 건지요? 뭐 지주사 간다 그래서 사신 겁니까? 지주사들이 잘 간다고 그러고, 예. 또 전고점이 11만 원대라고 그러길래, 예. 한 10만 원 정도는 좀, 가지 않겠나, 10% 정도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들어갔는데, 예. 계속 이렇게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예, 그래요. 사신 다음에 거의 한 번도 소위 재미를 예. 못 보신, 예, 지금 지주회사 많이 올랐나 하면서 조금 부담에 눌리는 그 자리에서 기관 매도에 여기 같이 CJ도 엉켜 있는 듯 보입니다. 일단 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재미를 못 본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만의 또 혹시 뭔가 공략법이 있는지요? 네, 최근 지주사 중에서 최고의 힘을 가하는 종목이
SK입니다. SK가 좀 힘 많이 가고, 그리고 그 전에 CJ가 많이 급등을 했죠. 그쵸. 많이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나오면서 결국은 주가는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장님이 매수하신 가격대는 사실은 조금 더 지지율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약세 흐름입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 기관들이 팔다가, 계속적인 기관 팔다가 어제 기관들이 물량이 좀 들어갔는데, 네. 한 4만 7천 주 정도 돌았으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돌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지금 이제 매도세가 강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 어제 밑골입니다. 단기적으로 어제 밑골이 81,800원 정도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비중 축소 내지는 좀 자르고 나오십시오. 지금 손실을 보더라도 좀 자르고 나오시고 만약에 조금 더 하락한다면은 하방 쪽으로 보면은 74,000원 쉽게 말하면 좀 밑으로 봅니다. 74,500원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권하고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약세 흐름이지만은 조정받고 좀 올라가겠지만 사실은 추석이라는 특수한 좀 그런 면에서 추석 때 보면은 추석 전에는 좀 많이 올리지만은 추석 전에 추석 이후의 주가의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약세 흐름이 예상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제 밑골입니다. 어제 밑골이만 이탈한다면은 81,600원 언저리에서는 조금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나오자는 뭡니까? 반틈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만약에 한 30% 가지고 계시면은 한 15%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 지주사 어차피 지금 약세 흐름에서 그러니까 재차 반등할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서는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20일 이동 평균선 지키면서 올라왔는데 그쵸. 지금 20일 이동 평균 강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강하게 이탈, 또 강하게 이탈, 오늘도 같이 좀 적지 않은 음봉이 지금 그려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어제 아래 꼬리보다 더 낮아지면 82,000원이 깨지면은 일단 이 종목 들고 계신 물량의 한 반 정도는 손해를 보고서라도 파는, 뭐 소위 말하는 손절매를 조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뭐 추석도 끼어 있고 이렇게 해서 쉽게 오를 분위기는 아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지주회사 안에 들어가는 이 CJ도 조금은 반등이 빠르게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시는데 일단 82,000원 깨지는지 일단 요거부터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깨지면은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한 물량 반 정도 일단 손해를 보고도 파는 그 전략을 한번 좀 가장 먼저 액션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통화 된 김에 한 종목만 더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떤 종목인데요?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지금 좀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어제까지 잘 올랐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수익을 챙겨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쯤 좀 수익 챙기고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예. 먼저 한번 자문해 주시죠. 예. 얼마쯤에 매수하셨습니까? 네, 26만 원대에 샀습니다. 아유, 잘 사셨네요. 그래요. 예, 예. 중간에 한번 조정이 있었을 때 이때 잘 들어가신 것도 같고 그런데 어제까지 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또 사람 욕심이 그죠? 오늘 또 빠지니까 계속 연일 올라만 줬으면 좋겠는데 요 정도에서 이제 빠져나올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조선주의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기관들 외국인들 양매수가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IT주에서 빠져있던 종목들이 이쪽으로 좀 옮겨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세 흐름이지만은 어느 정도 조정 거친다면은 이 종목도 다시 또 반등 가능할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28만 9천 원만 안 깬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4만 원, 5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사실 현대중공업의 개인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 거의 40만 원대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0만 원대까지 보기에는 조금 긴 것 같고 1차적으로는 35만 원 선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35만 원 선까지 어디까지 언제까지 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한 올 연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뭐 조금이라도 수익 챙기지 말까요? 네, 지금 28만 9만 원대만 안 깬다면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서 일단은 35만 원 보고 일단 1차적으로 대응하시고 35만 원 구간에서 만약에 종목이 좀 힘이 좋다 이럴 때는 한 38만 원 선 단계별로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한 35만 원까지 뭐 오면 다시 전화 주시면 되죠, 뭐. 예, 일단 29만 원 정도만 안 깨면은 현대중공업 무조건 홀딩이고요. 35만 원까지 조금 더 욕심을 한번 부려보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이 40만 원이니까 그 전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겠지요. 자, 현대중공업 갖고 계신 많은 분들 밑에서 잡으셨다. 지금 팔까 말까 하시는 분들 1차적으로 35만 원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통했느냐 투자 해소 코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카페 주식 114 정양원 시사부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15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봤던 지수 중에서 가장 낮고요. 외국인이 100억도 채 안 사주다가 조금 더 사는 듯도 싶습니다. 프로그램 쪽도 좀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것도 같은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 팔려고 준비 중입니다. 현물과 선물의 매수 규모를 아주 재밌게 저울질하는 그런 외국인인데요. 오늘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815포인트. 1820을 또 다시 향해 가야 되는, 역시 1800을 넘자마자 단계씩 계단식 상승이 있을 것이다. 속도는 조금 더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 시나리오에 좀 맞춰서 지수가 오히려 움직여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때마침 또 추석도 있어서 지수가 속도를 내기엔 좀 버거워 보이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은 속도가 확 붙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